물뿌리개로 화단의 꽃에 물을 주고 있었다. 어떤 꽃에는 조금 많이, 어떤 꽃에는 조금 적게 줬다. 노인은 마치 꽃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다. 레생은 망원 렌즈의 초점을 다시 조절하고 노인이 말을 건네고 있는 꽃을 바라봤다. 친구는 레생이라는 친구인데 한 15년간 암살자로 살았고 설계자에게 지시가 오면 계속 지시를 따랐는데 어느 날 궁금해진 거죠. 이렇게 보면 누가 지시를 하고 나는 왜 그것을 따르고 있는가. Kim On-soo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authors of K-thrillers. The Plotters by Kim On-soo has received an enthusiastic response from overseas readers. The Plotters was nominated for the 2016 Grand Prix de Littérature Policière, the most prestigious award for crime and detective fiction in France. His writings are lively and witty and convey a sincere contemplation on life. 이 소설을 처음 쓴 게 신호등 앞이었거든요. 신호등 앞에 딱 서 있는데 그 전까지는 나의 의지로 자유롭게 산책을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도시의 신호등이 나의 동선을 교묘하게 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육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멘탈이라든가 사회 구조라든가 언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것들에 의해서 설계되어 있어요. 보면 우리가 자유의지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건 몇 개 없는 거죠. The Flow Human Society follows a structured order. In society, there exists shade and light. And the world of the meat market in the Plotters is a shady area. 푸주간에서 그냥 푸주를 따봤어요. 이 세상이 돌아가려고 하면은 밝은 것들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언제나 뒤에 있다는 거죠. 내장이 있어야지만이, 똥이 있어야지만이 깨끗함이 앞에 보인다는 거죠. 푸주는 우리 사회의 내장 같은 곳이라고. 부산의 국제시장이나 깡통시장 같은 아니면 부산의 한국 문화를 담고 있는 이런 공간은 아닐까. Guam, the fictional setting of the boiling blood, resembles Kamcheon village, where Kim On-soo grew up as a child. 이 조그만 집에 저희 어릴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방 한 칸에 5명, 7명. 이 꼭대기부터 저 아래까지 뛰어다니면서 놀았고 아주 많은 친구들과 사귀었고, 근데 이 동네는 오랫동안 부산의 3대 빈민가였고 거칠고 가난한 동네였어요. 근데 나는 여기가 좋았네. 그 거칠고 가난한 사람들과 제 친구들이 좋았네요. 그리고 거기서 자라서 살인자가 되는 사람들, 자라서 깡패가 되는 사람들, 깡패가 되어서 감옥이 되는 사람들, 칼을 맞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This is where Hisu, the middle-aged gangster, gets caught up in a fierce fight between gangs. 뜨거운 피 작가의 말에 그게 있어요. 예전에는 이 벽이 이렇게 안 두꺼웠어요. 굉장히 얇았어요. 그래서 이게 살면 이 옆집 부부가 뭘 하는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걸어 다니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 얘기 소리가 들려요. 저는 이 복잡한 골목들의 이것이 나를 소설가로 만든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자주 했어요. 보면
Kim Won-soo re-encounters, understands, and restructures a past through his novels. 제 소설 뜨거운 피에 나오는 바다죠. 사실은 제 영혼의 고향 같은 동네. 이 자리에 서면은 이 길을 따라 걸으면 언제나 기분이 좋아요. 뭐랄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다는 느낌. 여기 있으면은 내 몸에 있는 DNA와 아주 동질적인 에너지 흐름을 느껴요. 파도라든가 바람이라든가 바다라든가 경망스러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나의 바다입니다. Kim Won-soo's writing studio is located in Changwon, which is near Busan. The photos filling up one side of the wall constitute a microcosm of his novel's world. 여기 들어있는 사진들이 이 소설에 나와 있는 모든 공간과 모든 사람들이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일주일쯤 보고 한 달 보고 6개월쯤 보면 이제 꿈속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놀면서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어느 때가 되면 아 이제 쓸 수 있겠구나 싶을 때가 되면 이야기가 꽉 차면 그때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삶은 매일매일 지나가지만 소설가는 같은 삶을 또 살아보고 또 살아보고 또 살아보고 또 살아보고 그래서 1500매 안에 있는 그 삶과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Reading and writing a novel is like experiencing a brand new life. 1500매쯤 되다 보면은 다른 생을 한번 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살인자로도 한번 살아보고 알코올 중독자로도 한번 살아보고 36 깡패 중간 보스로도 한번 살아보고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이 있는데 누군가 영화라든가 해놨다면은 들어가서 한번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보는 거죠. 저는 제가 살고 싶은 삶을 소설로 써요. 나는 소설이 인간에 대한 이해라고 배웠고 여전히 그렇다고 생각한다. 세상을 향해 멋지게 냉소를 날리는 것이 실험적이고 참신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힘이 바로 문학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야 안다. For those who expect science fiction to be created in a high-tech city, Kim Bo-young will come as a surprise. 저한테 가끔 그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어요. 과학소설을 쓰시는데 왜 식불을 사세요? 그러면 저의 대답은 소설을 쓰니까요. 라고. SF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문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자의 99%가 사람인 것처럼 SF의 99%도 소설입니다. 과학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세계를 다시 구성하는 요소가 있을 때 그걸 SF라고 부른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a.m. The author's day begins. This is where Kim Bo-young stretches her unlimited imagination with AI, spaceships, virus attacks, and so on forth. 크게 감명받았던 책은
엘리자베스 문의 어둠의 속도라는 책인데요. 자폐를 고치는 약이 발명돼서 이 세계 자폐인은 다 사라지고 중간 단계에서 약간 치료가 된 자폐인들 몇 명만 남아있는 세계예요. 근데 이 자폐인이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에게. 소설을 통해 완전히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게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때 굉장히 제 사고 체계라고 할까? 많은 면에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Kim Bo-young made her debut in 2004 with The Experience of Touch, a sci-fi novel about humans and clones communicating through dreams. And her exuberant imagination and insight has also led her to participate in screenplays. 원작은 굉장히 은유적이라 왜 이 기차가 달리는지에서부터 왜 멈추지 않는지가 나오질 않거든요, 거의.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기차는 멈춰야 했어요. 달리는 거에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계급 사회가 생겨나고 그 차별이 생겨나는 것인데 기차를 지배하는 윌포드가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 문구 자체는 거의 제가 쓴 것이었다고 봉준호 감독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더군요. In 2010, she emerged as a future of Korean sci-fi with an evolutionary myth, a novel that juxtaposes evolutionary theory with Korean mythology of the Goguryeo Kingdom. An evolutionary myth was also introduced by Clark's World magazine. It was the first for a Korean novel. Some of her other works are waiting to be published in the United States. 저희승의 선지자라는 작품이 같이 가서 이거는 사실 동양인이 아니면 상상하기 힘든 저승관이라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동양인은 굉장히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저승관이라고도 생각하고 이 차이를 또 재미있게 받아들여 줄지 Stellar Odyssey Trilogy 1 was written for a big fan's big day, the proposal day. It will take 4 months for his lover to return from Alpha Centauri. However,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relativity, the man must wait 9 years. To reduce his time of waiting, the man boards a ship that orbits the Earth at the speed of light. However, due to an unexpected turn of events, the waiting grows longer. 이 소설은 과학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서로가 어긋나는가에 중요한 것이라 그래서 사실은 다른 건 아니고 시간 지연 효과 계산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거는 계산을 많이 했고 자문도 좀 받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광속으로 이동을 하는가 무슨 연료를 쓰는가 이런 거는 어떤 기술로 우주선을 만드는가 그런 건 다 생략인 거죠. Given her career, Kim Bo-young is occasionally asked if she was a science major. Her answer is no. 제 소설에 어떤 키워드가 있으면은 이를테면 클론이 있다든가 로봇이 있다거나 하면은 중고 서점에서 그 키워드로 검색을 해요. 그 책을 이제 몇십 권이든 이렇게 사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고 다시 거기서 또 키워드가 나오면 또 이제 검색을 해서 또 사요. 그러다 보면 이 방향엔 이런 트렌드가 있구나라든가 이런 이슈가 있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소설은 내 나름의 이해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주로 공부를 하는 편이죠. Kim Bo-young focuses on the colors of philosophy painted on these sketches of science. In such context,
a plagued sea is worthy of noting. Myung, who works as a bodyguard, travels to a village along the eastern coast of Korea with her niece. Suddenly, an unidentified island is created from a submarine volcano eruption, and the village is quarantined after an infectious disease breaks out. Those infected with this disease are transformed in hideous forms. 원래는 흑사병이나 한센병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썼는데 집필에 거의 들어갔을 때 사실은 코로나가 일어났죠. 그래서 예상치 않게 많이 현재적인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 코로나가 퍼졌을 초기 당시에 일어났던 사람들의 공포와 역병이 일어난 그 지역과 그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과 차별 발언들 이런 것들이 소설을 쓰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죠. The protagonist serves as a sheriff of a lawless village and hopelessly waits for the disease to end. Kim Bo-young's philosophy is shown here.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대한 힘을 가진 악신이 어딘가에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그 무력한 공포에 휩쓸리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보다 더 강한 것이 아닌가, 더 위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지요. It is clear why Kim Bo-young writes novels, and especially science fiction. 전통사회의 가치관이 아닌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는 형태로서의 문학,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과거에는 종교나 신화에 기반을 해서 환상의 세계를 썼지만 지금은 과학에 기반을 해서 쓰는 거죠. 이 시대의 신화는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Grandfather used to say, when we make our cursed fetishes, it's important that they're pretty. 제 이름은 정보라고요. 필명은 정도경이라는 필명도 같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무섭고 신기하고 쓸쓸한 이야기들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섭다고 느끼는 이유가 낯설기 때문인데요. 그 낯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낯설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어서 무섭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낯설고 다른 세계를 계속해서 찾고 있고 그런 세상을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Her fantasy literature seems realistic, even as it uses fantasy as its subject matter. A collection of short stories, Cursed Bunny is a representative work, and its translated version will soon be published. Cursed Bunny. The Invisible Bunnies has shredded the company's performance reviews, account books, financial statements, and daily memorandums. The common theme of the 10 short stories is revenge and malediction. Each story contains Po Da-jung's warm view towards the weak. The protagonist's grandfather makes a bunny lamp to avenge his friend's death. The motif of this story came from the garbage dumpling scandal
that once dominated the Korean headlines. The head of a dumpling supplier committed suicide because of the scandal. 만두 속에 그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쓰레기를 넣어서 팔았다. 그런 얘기가 돌아서 그 대규모로 만두 소비 거부 운동이 일어나고 만두 속을 공급하던 중소기업의 사장님이 자살을 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잘못된 보도라든가 뭐 자본력이라든가 언론과의 연줄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부당한 일을 당한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남았어요. 그 사장님은 그러고 나서도 그렇게 자살하고 나서도 오명을 벗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거든요. The head was written for a school contest during college. It is a revenge plot of a mysterious head that has been rejected of its existence. Mommy? She was about to flush the toilet. Mommy? She looked back. There was a head popping out of the toilet, calling for her. Mommy? The woman looked at it for a moment. Then she flushed the toilet. The head disappeared in a rush of water. She left the bathroom. 주인공은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워지고 일상을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항상 찜찜하고 항상 그 마음에 걸리고 해결책은 찾을 수 없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그런 이야기가 됐는데 그게 정확하게 제가 말하고자 했던 이야기였어요. 주인공도 사실 불쌍하기는 한데요. 자기가 태어나게 하려고 의도하지 않았던 존재가 자기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 삶을 되게 불행하게 만들고 있긴 하지만 둘 중에서 더 불쌍한 쪽은 머리인 것 같아요. 변기 속의 그 머리는 세상에서 혼자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세상하고 자기를 연결해주는 존재는 그 어머니인데 어머니는 그 머리의 어머니가 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 머리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말 아무도 원하지 않는 존재잖아요. 정말 혼자밖에 없는 존재고. Porajang gathers unfamiliar and eccentric ideas to tell stories about the problems of reality. However, sometimes reality itself is as bizarre as her novels. 표지 시야는 그 토끼 눈동자 같은 파란색으로 제목 글자 들어가고 제 이름도 들어가고 출판사도 그렇게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인쇄소 직원분이 기계에다가 그걸 걸어놓은 다음에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친척 상을 당하셨대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상가집에 가신 거예요. 그랬는데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해서 봤더니 토끼 눈만 파란색이고 제목 글자하고 나머지 글자가 전부 다 주황색으로 바뀌어 있더래요. 그건 뭔가 토끼의 저주인 것 같지만 그냥 이대로 가자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그 주황색도 의외로 예뻐서요. 그 다음에 동네 서점 버전이 나왔는데 그 다시 나온 에디션에서는 그냥 그 주황색으로 계속 유지를 했어요. Porajang received her master's degree in Russian and East European Area Studies from Yale University. Her works have been greatly influenced by East European literature. 대학교 때 안드레이 플라토노프라는 사람의 체벤구르를 읽었는데요. 그 굉장히 난해하고 굉장히 긴 소설이고요. 플라토노프 평생에 유일하게 남긴 완성된 장편인데 이게 대체 무슨 소설인가 그걸 너무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 소설 가지고 석사 논문도 쓰고 박사 논문도 쓰고 하다 보니까 제 인생이 이렇게 됐어요, 지금. The Red Sword is a dreamy and beautiful war story. The novel is based on the 17th century Sino-Russian border conflict in which the Qing dynasty draws Joseon troops into a war that expands into space. 청나라는 자기네들을 도와서 러시아군을 물리쳐달라고 조선에 원병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조선 함경도 총포수들이 200명이 가서 청나라를 도와주게 돼요. 조선인들은 러시아가 뭔지를 몰랐어요. 인종도 다르고 옷차림도 다르고 쓰는 무기도 다르고 싸움하는 방식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랐을 텐데 정말 외계인같이 보이지 않았겠어요? 완전히 낯선 미지의 존재하고
이유를 잘 모르면서 싸워야 하는 상황하고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존엄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하고 이 싸움의 진실은 무엇인가 그걸 탐구하는 얘기를 써보고 싶었어요. From a mysterious, bizarre, and unrealistic world, Borajang poses philosophical questions to her readers. So, what is her next theme? 2020년 8월 28일이 2020년 8월 27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래이고 2020년 8월 29일의 입장에서 봤을 땐 과거잖아요. 그러면 8월 28일이 8월 29일 입장에선 과거이고 8월 27일 입장에선 미래라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기존에 있었던 시간 여행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시간 인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Seoul, the high-tech city that never sleeps. Suddenly, a wall appears in the middle of Seoul. What if this was a psychic phenomenon that could not be seen on CCTV cameras or measured by any equipment? 어떤 과학적인 근거로 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나? 분명히 이상한 현상인데 설명을 할 수 있다면 그거 자체가 SF인 이야기들거든요. Novels that use scientific methods for its materials. Bae Myung-eun proves this is sci-fi. A story about spirits and souls that seem to contrast high-tech science has elicited exclamations from sci-fi readers. So what is this novel about? Archaeopsychicist is a novel about people who struggle to solve the mystery of the Black Wall. 이 성벽이라는 게 인도의 고대 도시의 홀령이 마치 홀령이 사람한테 빙의하듯이 도시의 홀령이 또 다른 도시인 서울에 이렇게 빙의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이 현상을 고고심리학자들이 추적을 하면서 위험한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그걸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의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ae Myung-eun sets up the protagonist as an archaeopsychicist to persuade his readers. 제가 이 소설 속에서 만들어낸 학문인데요. 고고학은 자료, 사료, 증거가 부족하니까 그 연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심령학적인 방법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1000년 전에 죽은 귀신을 직접 보고 그 귀신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실제로 들으면 제일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런 아이디어로 시작된 학문이고 이 홀령들의 외관, 지금 어떤 모양을 하고 있고 어떤 언어를 쓰고 있고 딱 그것만 관찰하는 입장에서 과학적인 태도를 더 확실하게 지녀야 되는 거죠. He made his literary debut in 2005 with Smart D. Since then, he has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sci-fi novels. His representative work, Tower, opened a new possibility for Korean science fiction novels. Tower will soon be published in the UK. There are no spacecrafts or aliens in Tower. Instead, there is a 2,408-meter high skyscraper Beanstalk. 빈스토크라는 건물이 674층에 인구가 50만 명이 사는 어떤 독립적인 도시국가예요. 넓은 직사각형 형태의 높은 건물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쇼핑몰이 쭉 한 500층 정도 쌓여 있다는 느낌인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계속 길을 잃을 거예요. 무한히 확장하는 우주처럼 막 이렇게 공간 옆에 엉뚱한 공간이 붙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길을 못 찾거든요. 쇼핑몰 안에서 방향도 금방 놓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회를 그려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A series of 6 novels depicts a detailed miniature version of our society in a complex skyscraper. The rich and the poor are divided according to the floors of the building. There's also a conflict between the horizontalists and the verticalists that resemble the right and left paradigm. 같은 세계관은 공유하지만 각자 다른 주인공들이 나온 다른 플롯으로 된 단편 소설들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소설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 건물의 여러 가지 측면을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조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Taklamakan Miss Delivery is a love story of Unsu, who is a foreign employee at a satellite design firm on the 599th floor. Minso's letter to Unsu does not get delivered, and so Minso decides to gain citizenship in order to meet Unsu. He becomes a dispatched soldier, but an accident leaves him stranded on a desert. Unsu learns of this, and with the help of hundreds of thousands of netizens, she finds Minso in the Taklamakan desert. 정확하게 어디에 조난을 당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떤 비스토크는 이 사람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해군 조종사가 아니었다고 부인을 하고 추적을 안 하려고 해요. 네, 그런 위기 상태에 처해 있고 이걸 구하기 위해서 존스와 그리고 비스토크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구해내는 내용인데 제가 10년 전에는 사람들이 왜 이 에피소드만 유독 그렇게 좋아할까 그걸 이해를 잘 못했는데 요즘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저도 그 나이 때에만 쓸 수 있는 어떤 진정성 있는 어떤 순수한 사랑? 그런 이야기를 담았던 것 같아요. Tower was highly appraised for its satirical and witty depiction of social issues regarding irregular workers and targeted investigations. 광우병 집회 때죠. 그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뜨거운 동지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가까이 붙으면 싫어해요. 분명히 싫어하는 상태인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태 자체는 뭔가를 바꿀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상태?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고 정치적인 문제를 꽤 다루다 보니까 그게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15 years after his debut, Bae Myung-eun still works against a bias that sci-fi novels are just fantasy novels. The world of Korean literature is also undergoing change. 제가 처음 데뷔해서 활동할 때만 해도 SF가 한국 문학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했냐면 다양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작품 자체를 들여다보지는 않는 역할이에요, 사실. 신기한 걸 쓰고 있어 하는 역할이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SF를 주류에서도 그냥 받아들이고 있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그런 일을 한 건 전혀 아니고요. 저는 성취라고 생각해요. 그거 자체가. Bae Myung-eun's goal is to become an artist that makes meaningful social inquiries, but also cogitating to come up with a qualitative response. That is why he continues to question and contemplate. SF라면 이 외계인의 등장으로 인해서 우리 지구인이 우주를 보는 관점이 어떻게 달라지는가까지 같이 수반이 된 그런 이야기여야 하는 것 같아요. 과학이란 기술만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새로운 변수가 하나가 쓱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회가 반응을 하게 될까를 고민을 많이 해요.